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정말 가까운 곳이라도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굉장히 좀 시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꿀팁 하나 이참에 드릴까 합니다. 북한산 쪽 보면은 이제 북한산성 입구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뭐 백운대라든지 여러 가지 곳에 이제 북한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곳인데, 그 근처에 뭐 이건 뭐 제가 거기도 로비를 받거나 뭐 이렇게 광고비를 받거나 하는 건 없는데, 직접 가봤더니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효자 가든이라고 있어요. 그 북한산 효자 가든 해서 검색을 해보면 나오더라고요. 즉 북한산성 입구 쪽 근처에 식당인데,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바로 옆에 소위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데 발을 담그는 정도가 아니라요, 물 깊이가 이 정도까지 돼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알만한 사람들은 거기를 가겠죠. 하지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꿀팁으로 전해드리니까요, 이 더위에 아주 맛있는 그 백숙이나 이런 그 요리 드시고, 그리고 시원한 그 계곡물에 정말 그 몸을 담글 수 있는 그 정도로 피서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전달을 해드려 봤습니다. 오늘도 쏙쏙 이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동산 뉴스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뉴스 뭐가 있느냐. 가족의 재산 증여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해요. 자, 뭐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뭐 부동산을 양도를 하는 경우 아닌 증여, 즉 자녀라든지 이런 가족한테 증여를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유를 들으니까 보유세 부담 영향이 크다. 팔기에는 시세도 안 맞고 또 장기적으로 가서는 다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 부분인데, 일단 보유세라는 부분, 보유세 중에서는 아마도 종부세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유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종부세라는 부분인데, 이 종부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1주택이 아닌 2주택, 3주택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도한 종부세를 내는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자녀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증여가 16만 건에 육박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인데, 직계 가족 증여는 5년 전에 2.5배로 급증을 했는데,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수치상으로 이렇게 쭉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좀 세세하게 뭐 굳이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배우자 간 증여, 또 자녀에 대한 증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고, 어쨌든 지난해 전체 증여재산의 종류별로 보니까 건물, 뭐 주택이든 어떤 형태든 건물에서 19조 9천억, 금융자산은 10조 3천억, 뭐 토지가 8조, 이런 정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형태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그냥 그 전체적인 그 물건 중에서 아마도 주택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중요 지역에서의 그런 현상이 계속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 사회 부조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책을 좀 계속 정부에서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신 재직 증명서까지 위조해서 아파트 청약. 대법에서는 공인인증서 매매도 주택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내용, 이렇게 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보통 이제 1심, 항소심에서 2심, 그리고 3심, 이제 대법까지 가는데, 통상 이제 대법에서 이제 뒤바뀌는 사례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 사례는 대법에서 1, 2심
내용을 완전히 뒤바뀐 내용으로 가는 거고요. 이 대법에서 뒤바뀐 내용이 결국은 판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비슷한 사례라고 했을 때 이 판례 준용해서 이렇게 결론이 난다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관련된 내용, 뭐 모든 전체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내용에서 임신이라든지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서 아파트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에서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매매도 주택법 위반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형벌을 가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주택 청약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주택법상 양도 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증명하는 문서에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래요. 재판에 넘겨진 A씨와 이 B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자, A씨는 어떤 상황인지 좀 보겠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 공급 청약 자격 요건을 갖췄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라든지 공인중개사 등을 제공하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예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 내가 이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부분을 팔았다는 거죠. 수억 원을 받고요. 검찰은 청약 통장과 공인인증서 양도 행위, 이게 이제 주택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제공하고 수억 원을 수령한 행위, 이걸 사기로 보는데 이 임신 확인서라든지 재직증명서 등을 임의 발급한 행위, 사문서 위조라고 또 봤고요. 이런 혐의를 적용을 했어요. 검찰에서는. 자, 그래서 얼마를 구형을 했겠죠. 했는데 1심 은 A씨의 혐의에 대해서 대체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시설, 개설, 확인서 등을 입주자 저축증서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죄가 아닌 일부에서는 무죄가 된 거죠. 그래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해서 A씨는 징역 2년,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온 사례가 된 거죠. 자, 대법원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입주자 저축증서 양수 양도 행위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개설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 양수한 행위도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주택 청약이 주로 현장 접수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법원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제3자에게 임의로 이전해 실소유자 위주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면서 이 공인인증서가 양도 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 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해서 뒤집은 겁니다. 모두 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가중한 형벌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아파트 청약하는데 그 권리를 이렇게 사고 파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날씨는 굉장히 덥습니다. 시원한 아주 쿨한 내용으로 뉴스를 전달해 드리면 좋겠는데 우선 지금 경제 상황상 금리 인상에 의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하고 전 정부에서 너무 집값이 올려놓은 탓에 이거를 소위 정상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듯
해 보이니까 우리가 조금 좋은 쪽이라면 좀 박수를 쳐주면서 좀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덥습니다. 한여름 더위 조심하시고요. 또 쏙쏙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